PLLT 챕터 1의 끝쪽 부분에 있는 랭귀지 티칭의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 한번 볼게요. 19세기에는 클래시컬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라틴이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라틴이 이제 클래시컬 메소드로 가르쳐졌는데 대부분 이제 어떤 걸 했냐면 focused on grammatical rules, 그다음에 memorization of vocabulary, grammatical forms, translation of text, and performance of written exercises. GTM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GTM의 모태가 됐던 게 클래시컬 메소드인데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클래시컬 메소드가 바로 이제 GTM이 됩니다. GTM의 이제 세 가지 특징이 explanation of grammar points, memorization of lists, exercises in translation. 이제 여기서 결국 그래머만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기하고 memorization, 그리고 translation. 그러니까 1대1로 이제 모국어로 다 번역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 90년대 영어 교육이 아마 90년대, 80년대 막 그때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교육을 했었죠. 문법이랑 리딩 중심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 그리고 번역하고. 근데 이제 단점을 그래서 알아놔야 돼요. 단점을 알아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it does nothing to enhance students' communicative ability in the language.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점은 communicative ability를 향상시키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tedious experience. 굉장히 지루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memorizing endless lists of grammatical rules and vocabulary. 정말로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법 규칙하고 어휘를 암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attempting to produce a perfect translation of stilted or literary prose. stilted는 이제 약간 굉장히 이제 그 문학에 나오는 상투적 표현 같은 거 이제 뭐 그런 거를 얘기하고 literary는 이제 어떤 그 문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완전히 perfect translation,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메모라이제이션 엄청 많이 하고 번역만 계속 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지루했겠죠. 그래서 좀 재미가 없다, 굉장히 지루하다.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두 가지는 의사소통적인 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루하다. 왜냐하면 암기하고 그 다음에 번역, 이거 두 가지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책에 나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no theory. 그러니까 어떤 GTM을 뒷받칠 만한 뒤에 이제 배경적인 이론 같은 게 별로 없다. 이제 그런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장점은 이제 또 교사 편에서는 되게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few specialized skills. 교사에게 그렇게 특별한 어떤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르칠 때 그냥 번역만 하면 해주고 단어 암기하고 문법 규칙 가르치면 되니까 교사한테 별로 기술이 필요하지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도 편한 점은 만들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문법 테스트는 아시다시피 막 선다형으로 해가지고 뭐 틀린 부분 찾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단어 같은 것도 뭐 이거랑 똑같은 단어 또 비슷한 의미의 단어 있는 거 찾으라고 한다든지 되게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들기가 쉽고 그 다음에 채점도 되게 객관적이에요. objectively scored. 굉장히 객관적으로 채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any standardized tests of foreign languages don't tap into communicative abilities, so students인데 S가 잘 안 보이네요. Students don't go beyond grammar analogies, rote exercises, and translations. 그러니까 많은 그 standardized test, 그러니까 어떤 표준화된 시험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의사소통의 능력까지 제기가 굉장히 어렵죠. 요즘에는 이제 토플 같은 경우에도 라이팅이랑 스피킹이 다 들어가지만 사실 그거가 안 들어가고 그냥 이제 문법이랑 이제 번역이랑 그다음에 로드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장 이렇게 그냥 바꾸는 거 뭐 형서문에서 의문문으로 바꾸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엑서사이즈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실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문형 연습을 위해서 하는 엑서사이즈 같은 것을 로트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라이즈드 테스트에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GTM이 그런 걸 할 때는 유리하다 이런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4번 네 번째는 It's sometimes successful in improving students' reading knowledge of L2. reading knowledge를 이제 좀 잘 하게 하는 데는 또 성공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GTM에 대한 거였고요. 이제 뒤를 넘기면은 이게 이제 20세기 언어 교수가 나와요. 20세기에는 프란시스 구안이라는 시리즈 메소드에 되게 유명한 거죠. 시리즈 메소드는 왜 시리즈 메소드냐면 문장이 이제 의미 있게 이렇게 여러 개에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시리즈처럼 돼요. 그래서 이걸 시리즈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 프란시스 구안이란 구인이란 사람이 이거를 만들게 된 배경 여러분 잘 아시죠? 조카가 이제 자기 프랑스 말을 1년 만에 엄청 많이 는 거를 보고 아 저렇게 조카처럼 제2 외국어도 가리킬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내는 게 더 디렉트 메소드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일단은 여기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Structural Linguistics and Behavior Psychology에서 ALM 우리 저번에 썼던 건데 Audio Lingual Method의 특징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디렉트 메소드에서 이제 어떤 착안을 했어요. 디렉트 메소드의 방법을 좀 빌려왔대요. 왜냐면은 디렉트 메소드가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오디오 링걸 메소드도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리키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많이 듣고 많이 말하게 하고 GTM은 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ALM은 번역을 안 해요. 그게 디렉트 메소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번역하지 않고 직접 가르치자 해서 사실은 디렉트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디렉트 메소드의 어떤 좀 특징 같은 걸 빌렸다. 그리고 GTM은 완전히 이제 반대를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overemphasis on oral production skills. oral,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두적인 어떤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또 살짝 다시 GTM으로 복귀하는 것과 같은 사조가 나타났는데 ALM은 사실 이제 행동주의 쪽이거든요. 근데 우리 행동주의가 발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지심리학,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가 발달했잖아요. 그 인지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나온 게 이제 언어 규칙 같은 거 머릿속에서 어떠한 규칙들이 어떠한 규칙들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나 뭐 이런 걸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런 것들이 GTM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약간은 그렇게 보였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부터는 이제 지금 이제 최근 대세죠. 그러니까 The Field of Psychology, Constructivism 바로 이제 구성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 키워드를 다 알고 있어야 되죠. Interpersonal relationship, 어떤 상호적인 관계, 그리고 The Value of Group Work 중요성, 그 다음에 Cooperative Strategies, 이제 협동적인 전략 for attaining desired goals, 어떤 고울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게 키워드냐면 communication, communicative competence, 그 다음에
for explanations of the interactive social cultural process of language acquisition. 어떤 언어 습득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상호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과정. 어떤 사회 문화적인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떤 문화의 차이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도 하고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constructivism에는. 그래서 theoretical trends with approaches and techniques that have stressed the importance of self-efficacy. 자기 유능감, self-efficacy. 자기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 이제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고요. 그 다음에 construction of identity, 정체성 형성.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cooperative learning, 그러니까 같이 배우는 거,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individual strategies, 개인적인 전략들 for constructing meaning, meaning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전략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왜냐면은 의사소통할 때 막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막 전략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냐면 소통을 해가지고 의미를 막 우리가 추구해야 되니까 나도 이해를 하고 상대방도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막 전략을 쓰는 거죠.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above all of focusing on communicative process in language teaching. 언어 교수에 있어서 communicative process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몇십 년간이라죠. last few decades are appropriately captured in the term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라는 말이 이제 대세였고요. Now a catchphrase for language teachers. 이건 이제 완전히 요즘 들어서 CLT가 이제 중요하게 됐고, CLT의 목적은 바로 to communicate genuinely, spontaneously, and meaningfully. in the L2. 이게 이제 CLT의 목적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제 그 브라운이랑 쿠마라바디벨루라는 사람, 그다음 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거를 보였냐면은 요즘 최근 들어 이제 교육학적인 트렌드가 우리에게 이제 뭐를 발달시키도록 하냐면은 교사들은 the teachers can choose particular designs and techniques for teaching an L2 in a specific context. 그러니까 교사들이 어떤 특정한 환경 하에서 L2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디자인하고 테크닉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떤 상황에 따라, 컨텍스트에 따라, 그 다음에 특정한 학생들에 따라 어떤 특정한 방법과 특정한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절충주의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principled eclecticism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화된 절충주의. 말 그대로 거기 아래 보면은 Richard and Rogers refer to an approach in which every learner, every teacher, and every context is unique. 그러니까 모든 학습자, 모든 교사, 모든 환경이 모두 다 유일무이하다. 그러니까 어떤 접근법이 옛날처럼 하나의 접근법이 쫙 이렇게 여러 상황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접근법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학습자에게 어떤 특정한 교사가 그 학생과 그 상황에 맞는 디자인과 테크닉을 사용해서 수업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요즘 들어 최근 들어 핫 이슈인 principled eclecticism입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얘기예요. Your task as a teacher is to understand the properties of this context. 컨텍스트를 일단 알아야 되고, then using a cautious and enlightened eclectic approach, 절충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you can build a set of foundation stone, 초석을 이제 세워야 된대요. A theory or a set of coherent perspectives based on principles of L2 learning and teaching.
그러니까 L2를 가리키고 이제 학습하고 이제 가르치는 어떤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괄된 관점에서 그리고 또는 어떤 이론, 일관된 관점을 가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초석을 세워야 한다. 결국은 이제 어떤 L2 이론에 어느 정도 기반을 하되 이제 그 상황이나 학습자에 맞게 절충해서 학생들에게 주의 깊게 그렇게 이제 접근법을 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